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이번 4월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있고 해서 매주 한 분씩 장애인의 자립,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분들 만나보고 있죠. 오늘은 국내 1호 공익변호사 그리고 공익인권법재단에 지금 소속돼 있는 염형국 변호사를 초대했습니다. 염형국 변호사는 이 공익변호가 생소하던 2000년대 초부터 이런 활동을 시작해서 국내 최초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을 시작했죠. 그리고 여러 분야 가운데 특히 장애인의 인권 침해 또 노동력 착취 방지를 위한 법 제정 또 학대받은 장애인들의 변론을 맡아왔어요. 일명 도가니법 제정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요즘은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많은 제약을 받고 피해를 입는 이 장애인의 인권을 챙겨온 염형국 변호사 만나봅니다. 염형국 변호사는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33기로 수료했습니다. 2004년 국내 최초로 공익활동을 본업으로 삼은 공익변호사단체인 공익변호사모임 공감을 만들었습니다.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을 지냈습니다. 함께 쓴 책으로 에세이집 우리는 희망을 변론하다가 있습니다. 2013년 제1회 변호사 공익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 지원센터 센터장, 서울시 인권위원회 인권위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입니다. 염형국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염 변호사 그동안 간간히 여러 차례 뵙고 네네. 이런저런 이야기 들었는데 예. 장애인 전문이시란 건 저도 처음 알았어요. 사실 이전에 이제 몇 번 이제 우리 정관용 선생님 뵐 때는 이제 다른 주제로 이제 출연했었는데 사실 제 주종목은 이제 장애인 인권입니다. 왜 그쪽을? 처음에 2004년도에 공감이 업무를 시작했을 때 그 공익 변호사를 파견 지원한다라는 이제 공모 사업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장애인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신청을 했었고, 예. 제가 이제 거기에 배정이 돼서 나가서 이제 온갖 법률 관련된 활동들을 뭐 고소 고발부터 해가지고 뭐 시설 조사, 그다음에 뭐 토론회, 그다음에 뭐 법안 만들기 뭐 그렇게 그런 관여를 시작했었습니다. 본인이 과거부터 장애인 문제에 관심이 깊어서가 아니라 네. 신청을 받아서 파견되다 보니 그쪽에 가게 됐다. 저희는 뭐 시민단체들의 법률 지원을 예.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단체였고, 뭐 장애인 외에도 뭐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 단체라든지 혹은 뭐 이주민, 난민 단체들을 초반부터 지원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 변호사는 장애인 단체. 예. 17년이나 됐군요, 그럼. 예, 제가 벌써 만 17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그 사이에 그래도 조금 상당히 법도 바뀌고 시설도 바뀌고 좀 더 좋아졌죠. 저상버스도 도입되고 뭐 이런 맞습니다. 것들, 그죠? 사실 뭐 제도적으로 또 이제 뭐 기반 인프라 관련돼서 조금 많이 이제 개선이 되었는데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뭐 여전히 차별이 계속 그대로 지속하고 있고 또 이제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격리를 해야 되는데 시설, 장애인 수용 시설 안에서는 그 서로 격리가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집단적으로 수용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피부로 체감하는 그러한 인권 수준은 아직 좀 답보 상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좀 전에도 그 에이즈 환자가 손가락이 절단이 됐는데 20개 병원에 연락을 했는데 아무 병원에서도 HIV 감염인을 치료를 못 하겠다라고 해서 결국에 이제 13시간 만에 이제 겨우 간신히 병원을 찾아가지고 봉합을 했는데 손가락이 안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HIV 감염인 포함해서 장애인의 현실이 아직 이렇구나라는 걸 또 이제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진료 거부하는데도
뭐 괜찮아요? 사실은 의료법상 처벌 대상인데 예. 안 된다고 하면 이것도 입증할 방법도 딱히 없고 워낙에 이제 HIV 감염인에 대한 차별은 만연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뭐 수단에 강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결국 네. 인식의 문제여가지고. 네.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도 잠깐 소개했던 일명 도가니법. 네네. 이게 뭐였죠? 도가니법이 지난 이제 도가니 신드롬이라고 해서 2013년 경에 이제 그 광주 인하학교에서 실제 청각장애인 대상으로 벌어졌던 성폭력, 네. 그다음에 인권 침해 문제를 다뤘던 이제 공지영 소설 그렇죠. 제목입니다. 그리고 영화도 나중에 영화도 이제 만들어졌죠. 나왔었고요. 소설과 영화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고 국민의 이제 공분을 사게 됐고 예. 그로 인해서 이제 그런 사회복지 시설, 장애인 시설을 포함한 그런 시설 전반에 대해서 그런 공공성 확보가 이제 화두가 됐었고 그 법이 이제 사회복지 사업법이라는 법이 이제 도가니법이라는 이름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예예예. 이게 제정된 거예요. 아니 개정이 됐고요. 원래 있던 게 개정됐죠. 예. 뭐 주 핵심 내용이 뭐가 어떻게 바뀐 핵심 내용이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뭐 장애인 시설도 이제 사회복지 시설 중에 하나이고 이제 모든 사회복지 법인과 시설은 이제 사회복지 사업법에 이제 교육을 받는 상황인데요. 예. 그런데 이제 국가가 거의 100%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런 규제나 감독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법에 그런 조항 자체가 없었어요. 예. 최소한의 그런 이사진 중에 한 명은 이제 공공성이 확보된 외부 이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자기네끼들이 이제 사적으로 왕국을 건설해가지고 운영을 해왔었던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권 침해가 너무나 이제 심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최소한 외부 이사 한 명은 가서 감시를 하고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공익이사가 이제 한 명 포함되는 공익이사 의무화. 공익이사가 의무화가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그런 성폭력이나 인권 침해가 아무리 반복해서 벌어져도 그 사람은 또 다른 곳에 가서 법인을 만들고 또 시설을 이제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시설장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정말로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시설장 자격을 이제 제한을 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됐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으면서 저는 옛날 그 형제복지원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거기도 뭐 한 명당 어찌 보면 머리 수당 정부 예산 뭐 지자체 예산 따낸다. 네네. 그 다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한다. 뭐 이런 구조였잖아요. 거기는 뭐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고 심각했죠. 이제 과거 이제 군사정부 시절에 이제 뭐 불황인을 이제 사회 정화라는 이제 미명하에 이제 모조리 싸그리 잡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이제 거의 뭐 개 돼지 사육시키듯이 했었고 뭐 공식적인 통계는 안 잡혔지만 형제복지원이란 공간에서 500명 정도 이상이 사망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도 이제 정확하게 밝혀지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생존자들이 이제 이렇게 심각한 이제 현상에 대해서 아무도 이제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이제 들어주지 않으니까 국회 앞에서 그런 이제 형제복지원 그런 이제 진상을 밝혀달라고 하는 법 제정을 위해서 오랫동안 이제 농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게 정말 옛날 얘기인 줄 알았는데 장애인 시설은 뭐 최근까지도 그런 일들이 또 있잖아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이 일명 도가니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감시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어쨌든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1%가 채 안 되고 99%는 이제 사인이 사설로 그렇죠. 이제 운영을 하고 거기에 이제 국가 운영하는데 예산은 이제 거의 100%를 이제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운영자 입장에서는 내 시설인데 왜 누가 나한테 관여를 하고 개입을 해? 그냥 예산만 지원해. 라고 이제 하는 입장이 굉장히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입을 못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어서
굳이 시설에 들어가지 않아도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으면 시설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됐지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너무 만연하고 가족들이 이제 감당하기 너무 어렵고 해서 이제 시설로 이제 가게 되죠. 반강제로 이제 예. 가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인권 침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그래서 요즘은 있습니다. 탈시설 지원법 제정 운동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건 뭘 지원하자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지원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하나는 이제 뭐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이게 사회적으로 이제 서로 격리가 돼야지 이제 코로나가 예방이 되는데 청도 대남병원이라고 하는 정신병원에서는 102명 환자가 전원이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요. 예, 그 예방적 코호트 조치라는 미명하에 예. 그냥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같이 가두고 있으니까 코로나에 안 걸렸던 멀쩡한 사람들도 코로나에 감염이 돼버리는 그랬죠.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죄가 없는데 네. 그냥 정신병원에 같이 수용됐다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그렇게 코로나 걸리는 것 자체가 이제 인권 침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본인이 그 지역사회 살기를 원하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지역사회 살게 하는 것을 지원하자라는 네. 게 한 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권 침해가 문제가 됐던 장애인 시설 그다음에 정신병원 이런 곳은 계속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국가 차원에서 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인권 침해가 확인이 되면 네. 시설을 폐쇄하고 네. 거기 있는 장애인들을 이제 지역사회 내에 탈시설 시키자라고 하는 것들이 또 한 축입니다. 근데 지역 사회에 가서 자립하고 살기가 참 어렵잖아요. 예. 좀 어디 보면 직장에 취직하기도 어렵고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어떤 정도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뭐 정부의 복지 예산이 이제 소요가 되는 부분이어서 뭐 쉽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체 국가 복지 예산이 있으면 장애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한 40% 이상이 이제 장애인 시설에 이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복지라고 하면 그 대상이 되는 뭐 장애인 아동을 위해서 이제 직접 사용이 되어야 그들한테 되고 가야 되는데 또 그들의 복지가 증진이 되는 그러니까요. 것인데 그래서 장애인이 원하면 지역사회 할 수 있도록 똑같은 예산을 지역사회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원치 않는 시설 수용을 위해서 계속 이제 시설에 대한 예산을 투여하는 것은 이건 복지도 아니고 행복 추구권에도 이제 반하는 내용이라서 예산을 사용하더라도 장애인을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서 지역사회에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라라고 하는 게 이제 취지입니다. 시설 위주의 예산 편성의 기본 구조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건 지금 재정 운동 중인데 뭐 진척이 좀 있어요? 작년 12월 10일 날 세계 인권의 날 맞이해서 이제 최혜영 의원실 통해서 이제 대표 발의가 되었는데요. 지금 한참 이제 뭐 최혜영 의원실 주최로 해서 그 탈시설을 위한 연속 토론회가 이제 개최가 되고 있고 저도 이제 한 꼭지 발제를 했었는데요. 아직 장애인 당사자들도 그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또 이제 다른 뭐 일반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사실 입법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조금 아직 모르고 있는 상태이고요. 뭐 좀 쉽지는 않긴 하겠지만 어쨌든 21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제 해봐야죠. 해보려고 아까 장혜영 의원인데 최혜영 의원으로 잘못 말씀하신 아닙니다. 최혜영 의원 맞습니다. 어느 당이죠? 민주당 장애인 그 의원입니다. 네네네. 그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도 맞습니다. 본인 친동생을 탈시설해서 맞습니다. 같이 해외여행도 그분도 이제 공동 발의를 했었고요. 그렇죠. 그분도 이제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갖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2014년인가 염전노예 사건. 맞아요. 연 변호사가 이것도 또 맡으셨죠. 이건 무슨 사건이었었죠? 그 사실은 이제 염전노예도 전형적으로 이제 자기의 권리를 소화하지 못하고 외부에 의해서 그것이 확인이 되고 결국 이제 세상에 밝혀지게 된 사안이었어요. 거기 이제 시각장애인 한 분이 그 소개업자에 의해서 인신매매가 됐습니다. 100만 원에 이제 그 염전들한테 팔려갔어요. 아이고. 그랬는데 거기 이제 섬이다 보니까 신안이 다 섬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탈출을 하려고 해도 그 섬 전체 주민들이
거의 뭐 한 가족의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다 이제 너 누구네 집 누가 이제 뭐 나가려고 그런다. 그러면 바로 와서 잡아가고. 또 이제 경찰도 한통속이에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엄청 이제 염전주한테 두들겨 맞아서 이제 그냥 새벽에 파출소로 찾아가서 자기 좀 이제 구해달라고 했는데 일단은 이제 새벽이니까 잠자고 아침에 이제 얘기하자라고 해서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염전 주인이 와 있는 거예요. 경찰이 이제 그냥 알려서 그냥 보낸 거죠. 이처럼 이제 너무 인권 침해가 난무한 공간이었었고 그래서 어떻게 드러나게 됐죠, 그게? 드러나게 된 계기도 조금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데 시각장애인 그 염전 노예 한 분이 이제 이발소에 가는 척 하면서 우체국 이제 빨간 우체통에 그 엄마한테 자기 좀 구출해 달라고 조금 이제 신분을 염전을 이제 사러 온 그런 이제 소매상으로 이제 가장해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안내를 해줬어요. 그래서 엄마가 서울에 있는 어머니가 그걸 이제 편지를 받고 이제 구로경찰서를 찾아갔고 구로경찰서에서 이제 그 신안군까지 내려가서 이제 이것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63명의 이제 염전 노예들이 구출이 됐고요. 63명? 네네네. 그 한 현장에? 예. 와.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아직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때 그 사건 계기로 전국 조사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었나요? 예, 조사는 사실은 뭐 너무나 아시겠지만 형식적으로 운영이 돼서 그냥 인권 침해 있냐 없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누가 인권 침해한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또 이제 장애인 당사자들도 그나마 이제 가족도 자기를 버렸는데 염전주는 자기를 이제 걷어주고 먹여주고 이제 두들겨 패고 이제 임금도 안 주긴 하지만 그래서 쉽게 이제 그런 얘기를 꺼낼 수가 없었고 사실 그 통계는 사실은 그런 허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 장애인들은 또 좀 발달 장애, 정신 지체 이쪽이 많죠. 대부분이 이제 발달 장애인과 이제 정신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요. 또 그런 분들은 이제 특징이 자기 옹호, 이제 셀프 애드보커시 자체가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계속 이제 주인한테 착취를 당하고 인권 침해를 당해도 그냥 자기 권리 주장을 못하고 계속 이제 이렇게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군가 이제 신고를 하고 누군가 이제 구출해주지 않는 한 그것이 이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염전노예 사건 소송을 하셨죠? 예. 누구를 상대로 어떤 소송하셨죠? 그 두 가지 차원의 소송을 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인권 착취, 노동 착취를 했었던 염전주를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을 구하는 이제 고발을 이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뭐 검찰, 경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이 염전 노예 상황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고 그 장애인 인권 감수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그냥 벌금형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3년치 임금만 주면 다 이제 풀려나 무혐의 처분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개개인 간에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국가가 이제 그런 인권 침해 상황을 자체를 이제 방치했었기 때문에 국가에게 이제 그런 인권 침해 상황을 하지 않고 예방하지 않은 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염전 노예로 있었던 8분을 대리를 해가지고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었고 그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송 결과는 다행히 그 중에 이제 3분이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국가의 책임이 있다. 네, 책임을 인정받았었고요. 어느 정도 배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분이 그 염전에서 있었던 기간에 비하면 사실 이제 미미한 액수이긴 한데 3천만 원 정도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예컨대 뭐 5년, 10년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그게 3천만 원이라는 거는 사실 너무 이제 미미한 액수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국가배상 소송 제기했던 것 자체가 이제 그런 국가의 그런 그 인권 침해 방치 상황이 위법하다는 걸 확인을 받고 싶었고 국가가 이를 이제 예방하고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 그런 책임을 인정받는 걸 목표로 했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가 있고 상징적인 의미가 컸고 또 그런 부분은 또 일정 부분 또 성과가 있었다고. 그 염전 주인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도 다 승소했죠? 염전주 상대로는 대부분 이제 그런 합의
합의로? 통해서 이제 조금 마무리가 졌고요. 안타깝게도 그 염전 노예로 있다가 구출이 된 63분 중에 과반수 이상이 또 이제 사회에서 받아주는 곳이 없고 지역사회 기반이 없기 때문에 다시 이제 염전도한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너무나 좀 기가 막히고 이제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단순히 그냥 뭐 기반을 마련하고 뭐 사람을 꺼내온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지역 사회에 살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이 돼야죠. 지원이 돼야 되고 또 이제 국민들이 또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이제 인식이나 그런 차별, 낙인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줄어들고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 쉽지는 않다라는 이제 생각을 또 가지게 됩니다. 그 장애인들에 대한 노동 착취 예방하기 위해서 울력과 품앗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셨다고요? 네네. 이건 뭐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염전 노예뿐만 아니라 뭐 사찰, 절에서 혹은 뭐 어촌에서 농촌에서 혹은 뭐 서울 뭐 잠실야구장 같은 데서도 계속해서 이제 그 말씀하셨던 그런 발달 장애인, 지적 장애인들 대상으로 노동력 착취, 돈 임금 한 푼 안 주고 일 계속 시키고 일을 시키고 그냥 인간 이하의 그런 이제 그 생활을 강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적어도 이제 그런 형사적으로는 처벌이 되어야 이제 근절이 될 수가 있는데 그냥 많은 사건들이 그 노동력 착취에 대해서 그냥 무혐의 처분이 나거나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져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울력과 품앗이라는 게 울력이라는 거는 이제 힘을 서로 나눈다. 품앗이도 이제 서로 이제 농번기 때 이제 서로 도와준다라고 하는 이제 미풍양속인데 이것이 이제 장애인을 착취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뭔가 그것을 이제 옹호하고 무혐의 처벌을 내리는 근거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주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계속 착취를 하고 있는데 그게 울력이고 품앗이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 경찰, 검찰이 문제죠. 문제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우리 아예 그냥 경찰, 검찰이 각성을 하기 위해서는 너네가 사용했던 용어가 얼마나 부적절한 것인지를 조금 인식을 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울력과 품앗이를 이제 기획을 했었습니다. 네. 그 후에 그나마 좀 뭐 사법부나 검찰 쪽의 인식이 변화는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울력과 품앗이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 10가지 정도의 그런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그런 결정문을 이제 분석을 하고 뭐가 이제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고 어떤 것이 이제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그런 개정이 필요한 것인지를 이제 꼼꼼히 이제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냈고요. 그것을 검찰청에 보냈는데요. 그 전국에 이제 검찰청에 다 못 보내지만 적어도 이제 검찰청에서는 그걸 인지를 하고 좀 교육을 좀 시키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뭐 알겠다고 접수하겠다고 그러고 이제 끝이었습니다. 그 장애인 노동 착취 관련된 법도 지금 필요하죠. 지금 이제 장애인 학대 특례법을 이제 의원실하고 조금 이제 발의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간 이제 뭐 염전노예 사건이든 혹은 뭐 도가니 사건이든 그런 사회적으로 이제 뭔가 조금 공분을 할 만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제 국회에서도 조금은 관심을 갖고 뭔가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바꿔보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그 국회에서 이제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통과되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이제 뭐 그런 뭐 권력자들 혹은 이제 뭐 그 염전주 같이 그런 이제 조금 이제 장애인을 착취한 사람들의 그런 입김이 또 반영이 돼서 계속 이제 뭔가 어떤 건 어때서 안 되고 어떤 거 어때서 이제 좀 빼야 되고 이래서 이제 정말로 조금 너무 우리의 기대에 맞지 않는 그런 이제 법들이 이제 그간 통과가 되어 왔었고 미흡한 상황이긴 한데 지금 21대 국회 들어와서 장애인 학대 특례법을 또 이제 발의를 이제 준비하고 있고 또 이제 거기 주된 내용은 뭐예요, 그러니까? 주된 내용은 크게 이제 3가지인데요. 일단은 그 장애인 학대 범죄는 조금 이제 통계를 조금 잡고 그것이 조금 그 하나의 그런 수사 관서에서 조금 이제 조사를 하라. 왜냐면 지금 이제 노동력 착취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면 근로감독관이 수사를 하거든요. 그래. 그러면 이 근로감독관들은 그냥 근로의 관점에서만 이제 접근하는 거예요. 장애인 노동의 특수성이 인정 안 전혀 이제 되죠.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이제 부분 쪼개져서 알겠어요. 수사가 되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통합이 좀 되어야 되고 장애인 노동을 전담할 수사 예 맞습니다. 기구를 좀 네. 필요하다. 전담 기구가 좀 필요로 하고 또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피해자들에 대한 네. 뭐 절차상의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컨대 이제 어느 이제 근로감독관 같은 경우는 그 뭐 지역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신의도에서 발생한 그런 노동력 착취 사건을 목포에서 조사를 하면은 따로따로 불러야 되잖아요. 예. 근데 같이 불러가지고 같이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술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이제 절차적인 권리를 보장을 하고 필요하면 이제 그런 법률 조력인 네. 혹은 뭐 신뢰 관계자의 동석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제도적으로 보장하라라고 하는 게 한 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장애인 복지법에 이제 그런 학대 행위 금지 조항이 있고 그에 대한 처벌이 있는데 처벌 수위 자체가 너무 낮기도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그 처벌 수위를 조금은 높이고 형량을 상향하는 것. 형량을 조금 상향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그런 전담 경찰관, 전담 검사에 의해서 이제 조사를 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전담 경찰, 전담 검사, 전담 뭐 근로감독관 이게 참 핵심이네요. 예. 그렇죠? 예. 전국 그렇습니다. 경찰 검찰의 인식 개선이 안 되는 한 이게 빨리 이런 법이 새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가 이제 뭐 준비하는 입장에서 조금 뭐 너무 그 좀 부정적인 시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발달장애인 지원법에 이제 이미 제정이 되어 있고요. 예. 발달장애인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이 조사를 하도록 근거 조항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은 그냥 6개월이나 1년 지나면 또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전담 경찰관 교육을 저도 이제 몇 번씩 나가봤는데 실효성이 없어요. 진짜 제대로 된 전담 부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의 사례를 찾아보니까 이제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전담 경찰관이 아니라 전담 조사 팀으로 이제 꾸려져가지고 이제 조사를 좀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필요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벌써 17년이나 장애인들을 위해 이렇게 애써주고 계신 염영국 변호사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근데 할 일이 너무 많네요. 예. 계속 좀 고생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뭐 제가 뭐 힘닿는 것은 뭐 계속 이제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17년간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뭐 저 혼자서 아무리 뭐 장애인을 위해서 뭔가 이제 뭐 제도를 바꾸고 또 이제 뭐 형사,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같은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공익 활동에 참여를 시키도록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서울지방변호사회 산하에 프로보노 지원센터라는 걸 2016년도에 만들었어요. 거기 이제 제가 이제 센터장도 겸하고 있는데요. 그 프로보노 지원센터를 통해서 그냥 뭐 내가 공익 전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쨌든 뭐 장애인 이슈, 뭐 이주민, 난민에 관해서 자기 시간을 좀 쪼개가지고 공익 활동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그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조금 지지나 격려도 해주고 하는 구조를 조금 만들기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염형국 변호사였어요.